막상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네. 거기까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예. 방해하는 요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혹시 작가님한테도 그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었을까요? 돈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감정이 나쁜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은 이제 나쁜 사람이야 등등 뭐 이제 요즘도 그런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터부시하시는 분들이 네, 있죠. 그렇죠.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네, 그렇죠.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를 터부하는 경우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은 쟤는 이제 뭔가 나쁜 짓 했을 거야라는 등등.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돈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돈이 저한테 올 가능성은 사실은 없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일단 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돈은 그냥 중립적도 아니고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게 이제 마인드셋을 일단 바꿔야 되고, 그럼 이제 바꿨다고 치고 이제 그래 나는 돈이 좋은 거고, 난 부자가 되고 싶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치면은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뭐 저같이 이제 대충 내 월급은 이 정도고 이제 얼마를 저축해가지고 이 정도로 불리면은 그러면 10년, 20년 후에는 그 돈이 얼마가 되고, 그럼 그거 가지고 나는 월 지출 얼마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수치화해야 됩니다. 그거를 낙원 계산기 같은 거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구글에요. 네. 낙원 계산기라고 치면은 그게 낙원 계산기? 네, 가장 위, 그러니까 패러다이스 낙원 네. 계산기인데 거기 들어가면은 내가 이제 은퇴해야 하는 시기를 넣을 수가 있고, 네. 지금 내 자산을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좀 내가 대충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투자 수익률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은퇴하는 시기에 내 자산은 얼마, 그리고 얼마 지출할 수 있다. 거기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일단 본인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수치화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겠네요. 그렇게 하면 네, 내가 그렇죠. 얼마를 모아야 되는지. 네. 그래야지 얼마 쓰는지 쓸 수 있는지가 그렇죠. 나오니까. 그럼 뭐 예를 들면 결론이 나는 월 500 정도 쓰고 싶은데, 그럼 이제 내 자산과 이제 내가 저축하는 금액을 보니까 오케이 한 10년 정도 뭐 복리 12% 정도 수익을 내면은 되겠네 하면은 그럼 12%를 어떻게 내는가 고민을 하면 됩니다. 그럼 그걸 하면 돼요. 네. 그렇죠. 어떻게가 중요해요. 어떻게 12%? 근데 12% 내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네. 투자자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 네. 그리고 그걸 예를 들면 주식으로 할 수도 있고 부동산으로 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길이 있는데, 이제 사실 이제 목표를 설정한 후에 그 후에 이제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네. 혹시 다른 걸로 좀 심리적으로 걸리는 그런 문제점들 혹시 추가적으로 좀 말씀 주실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 낙원 계산기를 한번 해보면은, 네. 그러니까 시간이 한 10에서 20년 정도 남았다는 가정 하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수익률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네. 그래요? 대부분 한 복리 8에서 14% 정도면 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그 현실적이지 않은 수익을 추구해가지고 욕심 있게 투자를 하다가 그 플러스 30, 40%는커녕 마이너스 30에서 40% 끝내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사실은. 네. 진짜 대부분 마이너스가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내가 정말 안정된 투자자라고 생각하면서도 네. 투자를 막 하시는 분들도 저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이제 처음에는 뭐 잘 생각을 했다가 뭐 마이크 타이슨도 이제 초맞기 전에는 다 이제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소위 그 초맞기 시작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이성을 잃고 이제 바보짓 하기 시작합니다. 바보짓이라는 거는 이제 전략 없이 뭐 코인이나 뭐 잡코인을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선물 옵션 시장으로 간다든지, 또는 가장 최악이 이제 해외 선물 옵션을 하셔가지고 건강도 해치고 이제 지갑도 해치는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건강 해친다는 그걸 24시간 동안 봐야 돼서 그런 걸까요? 코인이 24시간 봐야 되는 거고, 해외 선물 옵션은 이제 낮밤이 뒤바뀌니까 망하게 되는 거죠. 시차 때문에. 네. 낮에는 그렇죠. 국내 주식, 밤에는 해외 주식. 네, 그렇죠. 네. 진짜 정신없이 보내겠네요. 네. 그런데 수익은 막 마이너스 88% 나오고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럼 진짜 멘탈 나갈 수도 있겠네요. 멘탈 나가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네.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좀 해줄 수가 있을까요? 일단 그 워렌 버핏이 그 투자의 첫 번째 룰로 don't lose money, 그러니까 돈을 잃지 말아라라는 한 말이 그게 굉장히 그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워렌 버핏은 그 make a lot of money,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라라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손실을 어떻게 최소화할까, 이제 그거부터 고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그것만 고민합니다. 왜냐면은 손실이 그 적으면은 그 알아서 수익은 언젠가 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올해 오냐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그 시간 문제일 뿐이지, 어차피 저는 손실을 그 최소화하고 그냥 계속 버티기만 하면은 그 수익은 오게 돼 있거든요. 네. 이제 아무래도 그 인내심이 적고 조급함, 나는 이제 빨리 많은 돈을 벌어야 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 실천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오히려 더 원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예. 나한테 어차피 이거는 살짝
운도 포함이 돼 있고 네. 그리고 내가 한 번 투자했을 때 좀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많이 돌려받을 수 있으면 더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내 나이가 지금 57세이고 3년을 정년 은퇴를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을 많이 못 모았어. 그러면 이제 상당히 좀 곤란한 처치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도 한 10에서 20년 정도는 더 일하실 수 있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복리 8에서 14%그 정도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네. 오늘 그 방법 알려주실 네, 건가요? 예,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과연 얼마를 모으고 퇴사를 하게 되셨나요? 제가 그 7월 말에 퇴사할 때 그때 29억 정도였습니다. 네. 오, 29억이요? 예. 그걸 전부 다 월급 플러스 주식을 해서 돈을 불리신 건가요? 제가 주식도 했고, 이제 그 주식 쪽은 이제 퀀트 투자 쪽으로 했고요. 그 암호화폐 같은 것도 했고, 그리고 스타트업 이런 데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코트라는 좋은 회사에 다니신 걸로 아는데 그렇게 좋은 회사를 다니면서 투자를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경제적 자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기요사키. 네, 그렇죠. 기요사키. 네.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책을 읽기 전에는 저도 그냥 딴 사람들처럼 뭐 학교 열심히 다녀서 뭐 공부 잘하고 뭐 대학 좋은 데 가서 뭐 졸업한 다음에 직장 좋은 데 가서 열심히 일하고 뭐 끝나면 죽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길이 아니구나.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그 기요사키 가난한 아빠가 이제 친아빠가 하신 길이었고 근데 이거는 별로 좀 재미없어 보인다. 그거보다는 그 부자 아빠가 초조했는데 이분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점점 더 이제 부가 커지는 이제 이 삶이 훨씬 더 이제 좋아 보였습니다. 이쪽으로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그 현실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면 돈이 필요한데 제가 뭐 딱히 뭐 기술이 있거나 그런 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직장으로 입사를 했는데 입사할 때부터 제 목표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퇴사였습니다. 처음에 그런 목표가 있었나요? 나 그러면 경제적 자유를 몇 살 때 정도 되면 이루겠다 하는 그런 목표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다닌 직장이 이제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는 그 직장인데 그게 공사였기 때문에 그 캐시플로우가 예측 가능했습니다. 거기 이제 호봉제로 이제 돈을 받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죠. 이제 그러면은 이 정도 연봉이 들어오고 그 중에 이 정도는 제가 저축을 하고 요 정도 투자 수익을 더하면은 뭐 대충 한 그 2번 정도 해외 나갔다 오면은 그래서 2022년 정도면은 한 15억 정도 되겠구나. 그럼 이거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외 나가게 되면 그래도 돈을 좀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인가요? 일단 이제 국내와 그 해외와 캐시플로우가 좀 다르죠. 이제 국내에서 받는 연봉은 똑같은데 네. 해외에서 나가면 해외 수당이라는 거를 주고요. 그리고 그 집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거주비가 빠집니다. 뭐 그런 게 있죠. 네.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네. 네. 코트라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정년퇴직까지 30년 정도 다닌다라고 하면은 한 5번 정도 해외 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해외 그리고 절반 정도는 본사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작가님 같은 경우는 해외에 얼마 정도 동안 계셨어요? 저는 이제 12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총 7년 동안 해외에 있었고요. 네, 5년 반 정도 국내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연도를 거의 해외에 계셨네요. 네, 근데 제가 해외에서 3년 있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서 동시에 이제 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끝나고 다시 한 3년 정도는 본사에서 있을 운명이었습니다. 네, 계속 다녔으면요. 네. 그래서 한 반반 정도 맞춰줍니다, 대충. 네. 퇴사를 하고 나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점. 딱 하나만. 딱 하나만요? 네.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딱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네. 딱 만날 수 있으니까. 네, 제가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냥 안 만납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만나고 네. 싶은 사람 만나는 것도 에너지가 한정돼 있는데 그 에너지를 굳이 내가 원하는 사람들한테만 쏟으면 되는 거니까 굳이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한테 쏟을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 뭐 시간 낭비죠. 그거 만나면은. 그렇죠. 네, 저한테 별로 이렇게 좋은 감정을 주지도 않고 하니까. 네. 그렇죠. 지금 퇴사하신 지 이제 7개월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셨어요? 하루 일과요? 네. 이제 보통 저는 9시에 10시쯤 깨고요. 네. 그때 이제 슬슬 이제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할당량 10,000보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통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정릉 뭐 이런 데 뺑 돌고 뭐 이런 거 하고요. 그럼 이제 와가지고 점심 약속이 있으면 그 사람 만나고 아니면 이제 저 혼자 먹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매일 일과가 조금씩 다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은 이제 화, 목, 금 같은 경우 6시부터 7시 반까지 3프로 가서 이제 MC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수요일은 제가 MCN,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소속사에 가가지고 영상 같은 거 찍고 거기서 또 사람들 만나고 이런 거 하고 토요일에는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주로 합니다. 네, 그거는 세팅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 시간은 이제 제가 그때그때 내키는 거를 합니다. 네.
오, 예. 그러면 이제 회사 다닐 때만큼은 더 시간이 남다고 하더라도 훨씬 많이 남죠. 네. 그래도 일정이 가득가득 차 있네요. 그래도 이제 매주 뭐 있습니다. 예, 그죠? 네. 이렇게 촬영도 하러 오시기도 하고 이제 그죠, 그죠. 생방송도 네, 지금 하고 그렇습니다. 있다 네네. 보니까 이렇게 바쁘게 좀 지내시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그냥 나는 좀 여유롭게 지내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여유롭게 지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근데 지금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네. 와, 예, 너무 제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굳이 뭐 이번 주 사람 안 만나고 싶다 그러면 이번 주는 지금 스케줄 꽉 차는데 다음 주에 보시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당연히 이제 있고요. 네, 그렇죠. 유튜브 하는 것도 뭐 제가 원해서 찍는 거고, 네, 그리고 뭐 책 쓰는 것도 네, 지금 쓸 게 있으니까 이거 재밌겠다고 쓰는 거고요. 뭐 그런 거니까요. 네, 그래서 뭐 그 시간이 제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 진짜 궁금한 건데 네. 보통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네. 장 시간에, 그냥 장 운영하는 시간에는 좀 주식 창을, 트레이드 창을 보고 하지 않나요? 지금 일어나는 시간도 그렇고. 저는 네. 그러니까 퀀트 투자를 하고 리밸런싱 구간이 네, 굉장히 좀 길기 때문에 장중에는 저는 그 주식을 보지 않습니다. 네. 예. 뭐 언제 주식을 보시나요? 주식이요? 거의 안 보는데요. 사실 보통 저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봤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3프로 TV에 제가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번 보긴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동안 안 보게 되면 좀 불안하고 그런 건 전혀 없으신가요? 아니요. 이건 네.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네네. 예. 그럼 퀀트 투자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퀀트 투자요? 네. 그 퀀트 투자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 요리 레시피 이제 비슷한 겁니다. 이게 규칙 기반 이제 투자이고요. 근데 그 규칙이 계량화가 가능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싼 주식을 사서 비싼 주식을 팔아라. 뭐 이런 거는 뭐 규칙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애매모호하죠. 계량화가 안 되니까요.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저퍼 주식을 뭐 20개 골라서 산 다음에 뭐 3개월 보유하고 그 후에 가장 싼 저퍼 주식으로 또 갈아 끼워라. 뭐 이런 거는 퀀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거든요. 데이터만 있으면은. 네. 이런 거는 퀀트 투자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 규칙을 기계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 퀀트 투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리 레시피랑 비슷한 게 뭐 갈비탕을 끓일 때도 뭐 사실 그 마음과 영혼을 넣어서 잘 갈비탕을 만들어라 하는 것보다는 이제 물을 이제 1kg 뭐 끓인 다음에 거기다 고기 몇 g을 넣고 소금을 넣고 후추를 넣은 다음에 이제 물 30분 뭐 이런 게 레시피잖아요. 근데 퀀트 투자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레시피가 정말 다양하게 있는 거고 아니면 그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계량화가 잘 돼 있는 편일까요? 그러니까 퀀트 투자에서 정말 아주 간단한 전략들도 있고요. 진짜 1년에 한 번만 움직여야 되는 전략들도 있고, 네, 또는 이제 미국에 있는 헤지 펀드들은 이제 박사들 수백 명 고용해가지고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어가지고 퀀트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거는 당연히 제 영역은 아닙니다. 저는 코딩도 못 하거든요. 정말 심플한 것부터 이제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퀀트 투자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네. 근데 뭐 요리도 마찬가지죠. 사실 라면 끓이는 것부터 네, 프랑스 요리 파이브 코스 네. 그거잖아요, 사실. 네. 네. 그래서 제 말은 라면 정도는 누구나 끓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진짜 저도 할 수 있어요. 네, 그죠. 네. 저 요리 못 하거든요. 근데 라면 끓일 수 있습니다, 저도. 네. 그죠. 정말 딱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프랑스 파이브 코스를 저한테 레시피를 다 줘도 제가 말 안 먹히죠, 아마 중간에.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그렇죠. 네. 그건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한테 레시피를 주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자기 비밀이니까. 네, 그렇죠. 근데 퀀트 투자 같은 건 레시피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도 라면 레벨 정도는 아니고 뭐 그래도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 레시피는 내가 다 공개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도 맛있는 요리 할 수 네,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수익 먹고 얻을 수 사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없습니다. 네, 그죠. 네.